설릉 보관무게 그리고 동조 국장 보관무게 이게 둘 다 이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세계적인 기록물인데요.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하고 일치하는 완전급 본권토가 확인됐고 다수의 명기와 백자 그리고 난간석으로 쓰인 축석, 연박석 등이 출토되어서 동조 대한 초경제와 확실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조선 왕릉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복장선이 이제 들어가 있고 석수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 자리가 이제 확인이 됐고요. 여기 이제 만두석이 있고 이쪽이 이제 산석이 있었던 자리이고 여기 문인석과 무인석 성마가 배치되어 있던 이 자리가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축석하고 명막석이 이제 매장되어 있었던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서 출토된 명기, 백자 명기들입니다. 이거 가지고 얼마 전에 고궁박물관에서 조선의 왕릉 그 전시회를 했는데 이걸 갖다 놓고 이제 전시를 했죠. 명기하고 여기 쪽, 악기들까지 다 제대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 나왔으면 이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발견됐구나 하고 이것은 당연히 사적지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텐데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이 보고서의 제목을 전자를 붙였습니다. 아직 확정할 수 없다는 미온적 태도죠. 여기에서 이제 종조라든가 권능이라든가 이런 명분이 나오기를 이제 기대를 했다라고 이제 하면 할 말 없겠습니다만 이런 태도는 국립학술기관으로서 학문적 권위를 스스로 표명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안 삼지경 문제는 사실 더 계속 표류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고요. 그런데도 아직 문제 하나는 또 남아 있습니다. 2008년도 한영호 위원장의 자문 결과에 따라서 아직 정작 등의 털을 발굴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요. 이것은 태안 산지구 개발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완전제의 사적지 지정 문제가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이제 태안 삼지구 개발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와 항시가 2009년 그 전에 이제 필요 없다고 해서 이제 민간에 거해 있었던 만년지인데요. 1996년도에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만년제를 구입했었던 이 민간인은 우라통이 터져서 얼마 전에 사실은 이제 작고하셨는데요. 개발을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소유재산을 재산 행위의 권리를 현실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보상비 성격으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255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입한 뒤에 2022년까지 사업비 600억 원을 기입해서 정비 복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 태안 산지구 주변에는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있고요. 그 이해 당사자들은 자신의 이제 사유재산의 증대 이런 것을 추구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문화재가 있는 걸 싫어하죠. 그 대가업자들이 이제 이익단체들과 섞여서 만년제가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실제 이제 경기도 박물관에서 펴냈던 그 지도에 이렇게 잘 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화재 가치로서의 논란을 자꾸 준이 제기했고요. 그것이 또 일도 받아들여져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를 또 발굴하는 또 좋은 일까지 사실 겪었습니다. 앞에 안지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커봐야 이제 다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났는데
그런 것을 이제 했고요. 그래서 그 만년대가 1차 시골조사 2007년에 하고 2012년에 또 2차 시골조사를 했습니다. 오른쪽 사진, 흑백 사진이 1960년대 찍은 만년대 이성 사진입니다. 여기에 그 당시에 훼손되기 이전의 사진이라고 추정을 하고 보면은 이 가운데 섬이 있고요. 이 길처럼 보이는 이곳이 다 제방입니다. 이 제방이 하도 튼튼해서 1990년대에요. 이쪽에 이제 2차선 도로를 다 깔았고요. 그냥 기초 시설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 밑으로 수로가 하나 나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노출이라는 상태가 왼쪽 사진입니다. 여기 개성이라고 이제 표시된 것도 있고요. 북쪽 제방, 동쪽, 남쪽, 서쪽. 사각형 제방, 이건 저수지고요. 4년에 모두 흙을 쌓은 아마 전국적으로 드문 케이스의 이제 제방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트렌치를 마구 넣어가지고 조사를 한 거라서 사실 나중에 이것이 문화재적으로 중요하잖아 뭐냐라는 논란을 서로 이제 초래하게 됐습니다만 그러면서 이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 중에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은 중간에 풍수지리적 기후시설로서 육릉 권능과 독립한 시설이 아니라 육릉 권능의 부속시설이며 육릉의 의미를 만들어짓는 활용점정이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일반적인 왕릉은 이런 앞에 물론 홍당문 앞에 조그만 저수지들도 있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능력 전체의 수구에 해당되는 그 지점에 이런 저수지를 갖춘 것은 여기가 유일하게 큽니다. 이것은 이제 정조가 생각했었던 산수의 문제, 풍수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를 접한 경기문화연대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육릉 관능에 포함되어야 할 유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기도 문화재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문화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문화재 승격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재청은 이제 모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간에 대통령 공약, 대통령 선거를 두 차례를 치게 되는데요. 2007년 말에 있었던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한나라당, 샌디강 이명박 후보가 공주사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 해열상지구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공원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하고요. 이 공약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다음에 3월달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됩니다. 그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서 청와대가 분들이걸 하면서 앞으로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됐던 일인데요. 그래서 이 주제에 따라서 여러 부서가 이제 협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2008년 5월 23일 관계부처 장관이 돼서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34만 평으로 약간 늘어났었는데 34만 평 가운데 31만 평을 공원으로 하자. 나머지 3만 평은 여기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한테 지급해야 되는 이주자 토지를 쓰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하자. 이렇게 하니까 국토부하고 국토공사 등에서 반대해서 부산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한풀 꺾였다가 2008년 12월 10일 관계부처 실무회의에서는 문화부 중재안에 대해서 이번에는 또 경기도와 국토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주관이 들어오는데 다른 부서는 여기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데요. 우리나라 이제 행정기관들의 최고 의견 이렇게 복잡하면 이해가 못 걸릴 때 최고 주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업무 조정을 요청을 했고 2009년에 총리실 주재 관계기관 장관 조정회의를 시작해가지고 이 회의가 여러 번 열립니다. 근데 이 회의 석상에서 한 번도 이것이 공적 언론에 왕릉프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어떤 중요한 나오긴 했으나 이것은 다른 데도 있는 거고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문화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일원인데 공주사가 바로 옆에 있었던 문주사의 일원이라고 하는 점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차장을 중심으로 한 관계기관 회의가 사실상 실패를 했습니다. 조정이 안 돼서 실패를 하고 타협안으로 용주사와 윤건능을 현재 다니고 있는 2차선 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 북쪽만을 공원화하고 남쪽은 특수 개발을 한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이 얘기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절반의 실패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남쪽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유적이 밀집된 곳은 남쪽이고 남쪽 지역을 훼손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경관의 훼손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럼 차라리 이런 결론을 내보면 북쪽을 개발하고 남쪽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나왔으면 그나마 이제 반발이 됐을 텐데 이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 건지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한지를 서로 이제 가능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 정계 과정에 대해서 학계와 시민단체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여러 깊은 의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 국정 과제 이런 것이 이행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정부의 행정 능력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도대체 대통령 공약도 실천되지 않는 그런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해안상지구 보존운동을 이제 한국사 관련 정부 학회와 연합으로 확대하고 다시 사적지 지정을 다시 재신청하면서 주민 서명운동을 하고 관련 행정기관들에 대해서는 감사원 청구까지 해가지고 이의 제기를 계속했습니다. 이런 이 활동 끝에 2013년 11월 20일 당시 김정대 사적공권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행정위원들이 다시 옵니다. 이 불기운 글씨가 이제 그때 나온 메모죠, 사실은 메모. 행정부 메모에 의해서 아주 애매합니다. 이것을 보존하되 현재 받은 사업권에서 확보한 사업 물량을 심의할 수는 없다. 완전히 풍선 효과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제7지 일각에 대한 보존을 조치하면서 다른 쪽으로, 개발을 다른 쪽으로 해라. 이래 맛있게 마시고. 그래서 이 조치로 인해서 사적지 확대 지정의 어떤 일부나마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생기기를 있으나 사실 이것을 LH 입장에서 받아들이기는 또 힘든 아닙니다. 이미 이쪽 17만평은 국무총리실 주대에서 이미 개발할 수 없게 됐고 또 사적지 주변에 게시이 나온 이 부분을 개발하지 말라 하니
방법은 높이를 올리는 것밖에 없는데 높이 수원 비행장이 있어가지고 높이를 또 올릴 수가 없어요. 난처한 상황이 보이는 것이 사실은 LH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해야 돼가지고 2013년에 결정이 났는데 다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LH는 계획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17년 동안 LH는 수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관철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공담 기부나 과반 기부는 5년 만에 다 모든 행정 절차 끝나고 건물 직구에서 다 입주했는데 17년 동안 삭도 못한다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LH 입장에서는 토목공사부터 안나도에서 유일한 사업 지구가 돼서 사업 담당자들의 좌천 케이스가 된 거고요. 학계와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시민단체의 힘으로 문화유적을 지킬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계속 이어져온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개발독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에 비전인 갈등이라고 보고요. 기초조사 보고서에 적시된 청약 갈등 내용과 그대로 노정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사적적 발굴 유적 보존 문제는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고고학 전문가, 시민, 이해 당사자, 행정 담당자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서 민주적,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는 구조를 앞으로는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은 어쨌든 개발 과정에서 돈이 오가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와 관련돼서 재정과 관련해서 기재부, 원교부, 문화재청 등이 협력하고 어떤 매장문화재 기준 같은 것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러한 부재이 계속 개발하지 않도록 완전히 기해할 것이